고양이가 당신 곁에 온 이유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귀여워서 우연히 키우게 돼서라고 생각했다면? 잠깐만요. 많은 보호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고양이를 키운 뒤부터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아직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어떤 신호일까요? 흥미로운 건 고양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잠자는 위치, 바라보는 시선, 움직이는 방향까지도요. 수의사로서 수많은 사례를 지켜보며 느낀 건 이 행동들이 절대 무작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어떤 행동들은 지금 이 사람 보호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그냥 지나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고양이가 보내는 13가지 보호 신호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면 아마 당신의 고양이를 다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처음이라면 더더욱요. 이런 깊은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세요. 당신의 고양이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당신이 알 차례입니다. 고양이가 당신의 옆에서 잠을 잔다. 고양이가 굳이 당신의 옆자리를 골라 잠든다면 그건 단순히 따뜻해서만은 아닙니다. 수의사로서 수많은 보호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행동은 유독 스트레스가 많거나 에너지가 소진된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고양이는 지금은 내가 여기 있어야겠네 라고 느끼는 거죠. 이런 순간 고양이는 조용히 곁에 누워 호흡을 맞추며 안정된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해석이 이어집니다. 고양이가 잠든 동안에도 깊이 쉬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고양이는 반수면 상태를 유지하며 주변 에너지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곁에서 자는 행동은 밤사이 불안, 악몽, 긴장 같은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건 꽤 중요한 신호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 고양이가 자주 옆에서 잠든다면 잠들기 전 휴대폰을 멀리 두고 조명을 낮춰보세요.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 예를 들면 빗소리 앱 같은 것도 좋습니다. 고양이는 이런 환경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정은 그대로 당신에게 전해집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진정시키는 구조가 되는 셈이죠. 많은 보호자들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깊었어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연처럼 들리지만 반복된다면 우연은 아닙니다. 고양이는 말없이 곁을 지키며 당신의 상태를 읽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잠에서 깬 뒤 고양이의 눈빛이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다음 신호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고양이가 조용히 당신을 바라본다. 고양이가 아무 소리 없이 당신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때 괜히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수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이 행동은 단순한 멍때림과는 다릅니다. 고양이는 필요 없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 동물이라 이유 없는 행동은 거의 하지 않거든요. 특히 조용히, 오래 바라볼수록 그 집중력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이런 시선은 보호자의 상태를 읽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곤한지, 긴장했는지,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는지 고양이는 얼굴 표정과 호흡, 움직임을 통해 빠르게 파악합니다. 말하자면 스캔하듯 바라보는 거죠. 이때 고양이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사람 내가 신경 써야겠네 라는 신호를 받는 겁니다. 영적인 해석에서는 이 장면이 더 흥미롭습니다. 고양이가 당신을 응시할 때 그것은 외부의 혼란스러운 에너지로부터 시선을 돌려 당신에게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괜히 불안하거나 초조해졌다면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고양이와 눈을 맞춰보세요. 10초만 해도 생각보다 마음이 정리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호자들에게 권하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고양이가 조용히 바라볼 때 급하게 움직이거나 말을 걸기보다 천천히 눈을 깜빡여주세요. 고양이 세계에서 이건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런 교감이 반복되면 고양이는 점점 더 당신 주변의 움직임과 기운에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몸을 움직여 직접 보호에 나서는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당신 주위를 빙글빙글 돈다. 갑자기 고양이가 당신 주변을 천천히 혹은 반복해서 도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보호자분들 중에는 장난이라고 넘기는 경우도 많지만 수의사의 눈으로 보면 이 행동은 꽤 의미심장합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동물이고 원을 그리는 움직임은 본능적인 보호 행동 중 하나입니다. 괜히 그러는 게 아니죠. 행동학적으로 보면 고양이는 냄새와 움직임으로 공간을 인식합니다. 당신 주위를 도는 동안 미세하게 몸을 스치거나 꼬리를 흔드는 것도 그 일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과 자신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죠. 쉽게 말해, 지금 이 사람은 내 영역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만큼 당신을 안전한 범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 행동을 보호의 원, 일종의 에너지 경계선으로 해석합니다. 고양이가 그려놓은 원 안에서는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이나 타인의 불편한 감정이 쉽게 침투하지 못한다고 여겨지죠. 만약 이 행동을 자주 본다면 그 순간 잠깐 멈춰서서 심호흡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도 하나 드리자면 고양이가 당신 주위를 돌 때는 억지로 앉거나 흐름을 끊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 조용히 서 있거나 앉아서 그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이 행동 다음에는 고양이가 문 쪽이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부터는 고양이가 환경 전체를 살피며 더 적극적인 보호 행동을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고양이가 문 앞에 앉아 허공을 바라본다. 고양이가 현관이나 방문 근처에 앉아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가만히 응시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시죠? 보호자 입장에서는 살짝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수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이 행동은 매우 전형적인 경계 반응입니다. 고양이는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경계 지점을 문이라고 인식하는데 그래서 그 앞에 앉아 주변 기운을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학적으로 보면 고양이는 소리, 공기 흐름,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합니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고양이에게는 낯선 변화가 느껴질 수 있죠. 특히 집 안 분위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질 때 또는 보호자가 예민해져 있을 때 이런 행동이 자주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고양이가 먼저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영적인 해석에서는 문을 에너지의 통로로 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그 앞을 지키고 앉아있는 모습은 외부에서 들어오려는 불필요한 기운을 차단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이럴 때 괜히 고양이를 안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보다는 그냥 두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에게는 그 자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위치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집 안조명을 조금 부드럽게 바꾸거나 환기를 잠깐 해보세요. 공기가 순환되면 고양이도 점차 긴장을 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킨다면 그건 아직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중 상태는 종종 소리나 행동으로 더 강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문 근처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고양이가 문 앞에 앉아 갑자기 평소와 다른 날카롭고 낮은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하악질처럼 들리기도 하고 길게 울음이 이어지기도 하죠. 수의사로서 보면 이건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명확한 경계 신호입니다. 고양이는 위험하다고 느끼는 대상이 있을 때 먼저 소리로 선을 긋습니다. 행동학적으로 이 소리는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경고입니다.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고양이는 냄새나 미세한 소리, 공기의 변화로 외부 자극을 인식합니다. 특히 밤이나 새벽처럼 조용한 시간대에는 이런 반응이 더 뚜렷해집니다. 이때 고양이는 집을 대표해서 여기는 안전구역이다 라고 선언하는 셈이죠.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 소리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흐트리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낮고 강한 울음은 공간의 분위기를 흔들어 머무르기 불편하게 만든다고 해석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고양이를 혼내거나 억지로 앉는 것보다는 조용히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는 지금 자기 역할을 수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보호자분들께 드리는 조언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 안을 한 바퀴 천천히 걸으며 조명을 켜고 현관 주변을 정리해 주세요. 신발이나 물건이 어지럽게 쌓여 있으면 고양이의 경계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양이가 조용해진다면 그 다음 행동은 공간 전체를 살피는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가 당신의 앞쪽으로 달려간다. 고양이가 갑자기 당신의 앞을 가로질러 달려가거나 먼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수의사로서 이 장면을 보면 단순한 장난이나 에너지 분출로만 보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위험 요소를 먼저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이동 경로를 바꾸거나 앞에서 상황을 확인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말하자면 잠깐, 내가 먼저 볼게 라는 태도죠. 행동학적으로 보면 이 행동은 탐색과 차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시야와 청각이 가장 예민한 상태에서 움직이며 보호자가 지나가기 전 공간의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특히 낯선 장소,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날, 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둔 시기에 이런 행동이 자주 나타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반복된다면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에서는 이 행동을 일종의 경고이자 정화 과정으로 봅니다. 고양이가 앞서 움직이며 길을 트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불필요한 문제나 부정적인 흐름을 미리 흩어놓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이럴 때는 고양이를 부르거나 멈추게 하기보다는 잠시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관찰해보세요. 생각보다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습관 하나를 제안하자면 고양이가 앞서 나갈 때는 그날의 일정이나 선택을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 무리한 약속을 줄이거나 급하게 결정하려던 일을 하루 미루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조정이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행동 다음에는 고양이가 방향을 바꿔 당신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당신의 뒤를 쫓아온다. 고양이가 갑자기 당신의 뒤를 따라오거나 빠르게 쫓아오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놀라서 왜 이러지 싶을 수 있지만 수의사로서 보면 이건 단순한 장난과는 결이 다릅니다.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뒤쪽에서 느껴지는 기운을 먼저 감지하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학적으로 보면 고양이는 뒤를 노리는 위험에 특히 민감합니다. 야생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야 밖에서 다가오는 자극을 그냥 넘기지 않죠. 그래서 당신의 뒤를 쫓아오며 움직임을 맞추는 행동은 지금 이 방향은 그냥 두면 안 돼 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 고양이는 보호자보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 행동이 은밀한 공격이나 누적된 부정적 에너지를 차단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최근 인간관계로 피로했거나 이유 없이 기운이 빠졌다면 이런 행동이 더 잘 나타납니다. 이때 괜히 고양이를 밀어내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고양이가 곁으로 와서 스치듯 지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뒤를 쫓아오는 날에는 집에 돌아와 바로 샤워를 하거나 따뜻한 물로 손과 얼굴을 씻어보세요. 이런 작은 루틴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 이후에는 고양이가 더 직접적인 보호 행동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밤에 당신의 눈을 앞발로 살짝 건드린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혹은 새벽에 고양이가 조심스럽게 당신의 눈이나 얼굴을 앞발로 톡 건드린 적이 있다면 깜짝 놀라면서도 묘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수의사로서 보면 이 행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보호자의 얼굴, 특히 눈 주변을 매우 중요한 신호 지점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아주 조심스럽게 접촉하죠. 행동학적으로 보면 고양이는 앞발을 사용할 때 감각을 극도로 조절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만 닿게 하는 이유는 상대를 깨우지 않으면서 상태를 확인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특히 보호자가 깊은 잠에 빠지기 직전이나 호흡이 불안정할 때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괜찮은지 확인하는 손길인 셈이죠. 영적인 해석에서는 이 행동을 마음과 의식을 보호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봅니다. 눈은 외부 에너지와 연결되는 통로로 여겨지기 때문에 고양이가 그 부위를 터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생각, 악몽, 반복되는 불안을 차단하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눈을 뜨거나 움직이기보다 그대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이런 날에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조명을 켜보세요. 라벤더 향이나 캐모마일 차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는 이런 변화에 즉각 반응하며 더 안정된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섬세한 접촉 이후에는 고양이가 얼굴을 떠나 몸이나 가슴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얼굴이나 몸을 스치며 털을 남긴다. 고양이가 당신의 얼굴이나 몸에 다가와 천천히 비비고 지나가면서 털을 남길 때가 있죠. 수의사로서 보면 이 행동은 애정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대상에게만 이런 행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내 편이야 라고 표시하는 거죠. 행동학적으로 이 행동은 냄새 교환과 소속감의 표현입니다. 고양이의 털과 피부에는 고유한 채취 정보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당신에게 남기는 건 일종의 보호 마킹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이후에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괜히 기분이 풀리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털이 에너지의 매개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남긴 털은 균형과 안정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보호자와 공간의 기운을 부드럽게 정리해준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바로 털을 떼어내기보다는 잠시 그대로 두고 숨을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고양이가 자주 비비는 옷이나 담요를 깨끗하게 관리해주세요. 그 물건이 고양이에게 안정적인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고양이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집안의 다른 이상 신호에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꽤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운다. 어느 순간 고양이가 허공을 향해 앞발을 휘두르거나 갑자기 자세를 낮추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의사로서 이런 장면을 보면 단순한 착각이나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미세한 소리나 공기의 변화에도 즉각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고양이에게는 분명한 자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행동학적으로 이 행동은 사냥 본능과 방어 본능이 동시에 작동한 상태입니다. 특히 귀가 바짝 서고 꼬리가 천천히 흔들린다면 고양이는 극도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괜히 이름을 부르거나 안으려 하면 오히려 긴장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 행동을 공간 정화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거나 공격하는 모습은 집안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에너지나 무거운 기운을 밀어내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여겨집니다. 이럴 때는 집 안을 조용히 유지하고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팁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잦다면 집 안에 고양이가 숨을 수 있는 캣타워나 높은 선반을 마련해 주세요. 높은 곳은 고양이에게 안정과 통제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 이후 고양이가 갑자기 편안하게 눕는다면 다음 단계로 더 넓은 영역을 살피는 행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양이가 창가에 단단한 자세로 자리 잡는다. 고양이가 창문 근처에 앉아 몸을 꼿꼿이 세우고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바깥을 응시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수의사로서 보면 이건 단순한 구경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집 안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오가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고 창문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관측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을 때는 상당히 집중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동학적으로 보면 고양이는 외부 자극을 평가할 때 시각, 청각, 후각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창가에 앉아 있을 때 귀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꼬리가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면 고양이는 주변 변화를 분석 중인 겁니다. 특히 날씨가 바뀌는 날이나 집 밖 환경이 평소와 다를 때 이런 행동이 자주 나타납니다. 괜히 긴장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영적인 관점에서는 창문을 에너지의 교차 지점으로 봅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기운과 집 안의 흐름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고양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다는 건 외부의 불안정한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율하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는 고양이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공간을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고양이가 자주 앉는 창가 주변은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불필요한 물건이나 날카로운 장식은 치우고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오게 하면 고양이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런 행동 이후에는 고양이가 집 안을 천천히 순찰하듯 이동하는 장면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변으로 영역을 표시하는 영적 경계. 솔직히 말해 이 행동은 보호자 입장에서 썩 반갑지 않죠. 하지만 수의사로서 말씀드리면 고양이가 특정 장소에 소변으로 표시를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배변 실수와 달리 반복적으로 같은 지점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의도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양이는 필요할 때만 이런 행동을 합니다. 행동학적으로 소변 마킹은 여기는 내 영역이다 라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특히 집 안 분위기가 바뀌었거나 보호자의 스트레스가 높아졌을 때 이런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말 대신 냄새로 메시지를 남기며 외부의 위협 요소를 차단하려는 본능을 드러냅니다. 불편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 행동을 에너지의 경계선 설정으로 해석합니다. 고양이의 소변은 공간에 강한 흔적을 남기며
부정적인 기운이나 불안정한 흐름이 그 영역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그대로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청결은 유지하되 고양이를 다그치거나 혼내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드리자면 마킹이 일어난 장소를 깨끗이 정리한 뒤 고양이가 좋아하는 다묘나 캣타워를 그 근처에 배치해 보세요. 그 공간을 안정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행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 다음에는 고양이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주변을 정리하는 행동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설치류를 잡는다. 고양이가 쥐나 작은 설치류를 잡아오는 장면을 보면 놀라거나 당황하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의사로서 보면 이 행동은 고양이의 본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자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고양이는 필요 없는 행동에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학적으로 설치류는 고양이에게 위협 요소이자 불안정한 환경의 상징입니다. 집 안이나 주변에 쥐가 나타난다는 건 위생이나 구조적인 틈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죠. 고양이는 이를 즉각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영역의 안정성을 회복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 이후 고양이가 유난히 차분해지거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설치류를 숨겨진 문제나 방해 요소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고양이가 그것을 제거했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던 갈등이나 불운의 씨앗이 정리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이럴 때는 혐오감보다 아, 뭔가 끝났구나 라는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현실적으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행동도 있습니다. 고양이를 혼내기보다는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고 손을 깨끗이 씻은 뒤 고양이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집 안 구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사건 이후에는 고양이가 한동안 보호자 곁을 더 자주 맴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 고양이도 이런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그 행동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더 유심히 보고 반응을 존중하고 환경을 조금만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는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니까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고양이가 옆에 있을 때 나는 더 차분해지지 않았나요? 유난히 힘든 날, 고양이가 더 가까이 오지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이미 충분한 힌트일지도 모릅니다. 고양이는 말 대신 행동으로 알려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고양이의 행동을 이상하다가 아니라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바라보는 것. 그 시선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일상을 바꾸고 생각보다 많은 걸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더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당신의 고양이는 이미 곁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알아차릴 차례입니다.